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자, 이렇게 법을 만들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때 역기능의 해소 방안까지도 고려해서 법을 개정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실거주하는 1주택자 위주로 현실화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아마도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두 차례 걸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현행 9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정세법에서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9억에서 12억까지 매매가격이 형성되는 사람은 아마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즉 축소된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이 되었을 때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막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요, 3년 이상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죠. 최저 24%에서 최대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면 최대 현재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에서는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한 채 주택을 남기고 모두 팔아서 1주택자가 되었을 때 그 1주택자의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혜택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1세대 1주택을 취득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현행은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즉 비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주택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2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하고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지 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고가주택을 양도시에 초과분만큼 과세합니다. 즉 9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후년 2023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부터는 양도가액이 9억 원에서 12억까지 그 사이에 1주택을 양도하는 사람도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12억 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뺀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이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억 원까지 이렇게 양도가액을 고가주택으로 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바로 중산층을 더욱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만이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 그리고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 그래서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주기간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정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말이죠.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40%를 공제해 주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5억 원 이하일 때 최대 공제율이 40%, 그리고 양도차익이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는 30%, 그리고 양도차익이 10억 원에서 20억일 때는 20%, 양도차익이 20억이 초과될 때는 양도차익의 10%까지 공제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이 많아져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기간의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되었을 때는 그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소유했을 때 마지막 하나주택이 5년 10년을 보유해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1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즉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변경이 된 겁니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번 개정안은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실거주 이주인 중산층의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서 9억 원에서 12억 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있지만, 한편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축소되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의 불만은 더욱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다주택자가 앞으로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2022년 12월 30일까지 1주택만 남기고 다 팔아야만이 1주택을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하면 최고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75%에다가 지방소득세 합치니까 무려 82.5%가 되겠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양도하게 되면 최고 세율이 65%에 지방소득세 합치면 무려 71.5%의 세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누가 팔겠습니까?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양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증여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과거에 증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양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1세대 1주택자들이 혜택이 있는데 글쎄요 누가 팔겠습니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 법이 말이죠 바로 개정시키게 되면 시장에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건데 내년도에 누가 팔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법제도가 강력한 규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규제만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말이죠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좀 혜택을 주면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주택자들이 팔겠습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말이죠 강남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은 팔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마도 다 주택자들은 양도하지 않고 내년에도 버티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정권 재창출이 될지 정권이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좀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마 내년에 버티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매물 장기 현상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주택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주택가격을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장난을 해도 말이죠. 예?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소득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